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상사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는데요. 유형상사의 결산 그리고 장부조회를 해보겠는데, 결산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고요. 장부조회는 여러분이 쉬운 거니까 각자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산에 관한 내용이 이 유형상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한 문제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유형상사 문제는 그야말로 유형별 연습 문제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결산이 보니까 8개, 자동결산이 5개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은 뭐예요? 일반전표에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십시오. 2020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여기서 기간을 좀 잘 체크해주세요. 내년 9월까지다.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그래서 아까 여기를 체크해 둔 겁니다. 분명히 기간 미경과분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어 월할 계산할 것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9월 1일 날 지급할 때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9월 1일 보험료 지급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60만 원 지급했는데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계를 해야죠. 몇 개월치죠? 9개월치. 내년 9월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9월까지니까 60만 원을 9개월치 계산하는 방법은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나오죠. 얼마 나올까요?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 꼴이니까 45만 원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45만 원 나와요. 그래서 45만 원을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 이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갑니다. 12월 31일. 자, 비용 취소는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 45만 원. 차변은 자산 처리해야죠. 비용의 이연의 자산은 선자 돌림인데 뭘까요? 선급비용. 그렇습니다. 133번 선급비용 45만 원. 네, 이렇게 딱 입력을 할게요. 네. 만약에 9월 1일 거를 조회해봤더니 자산 처리했더라. 그러면 요 반대, 차변과 대변이 반대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달라집니다. 왜냐? 선급비용 처리했다면은 10, 11, 12, 3개월치를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만 회계 처리해야죠. 15만 원을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그리고 지금은 보험료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미경과된 거 9개월치를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9개월치. 자산 처리했다면 경과된 3개월치를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차대변이 바뀌어요. 차변이 보험료 15만 원, 대변이 선급비용 15만 원. 지금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대변의 보험료 9달치 취소하니까 45만 원, 차변의 선급비용 45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그러면 계상하라 이거예요. 이 이자를 발생시켜라 이 말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겠죠.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30, 대변에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건 이렇게 됩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비용 발생 이자 비용 931, 이자 비용은 800번대가 없어요. 네,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이라고 했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금 아닙니다. 262번 미지급 비용 30만 원. 가끔 미지급 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네, 대부분 결산 때만 씁니다. 네, 결산 때. 미지급금은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바로 미지급금 처리하죠. 뭔가 외상했을 때 그 외상을 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 처리하지만 미지급 비용은 결산 수정 분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발생 시 미자 돌림에 미지급 비용을 쓰고 수익의 발생 시 미자 돌림인 미수 수익을 쓰죠. 예.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었고 지금 이 미지급 비용은 부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한다. 네, 바로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의 발생.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시키고 차변에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자, 3일 날 거 입력해 볼까요? 3번. 3번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요. 이자 수익 900건대죠. 25,000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 수익 자산 처리합니다. 116번 25,0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을 보면요.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 원이 있다. 네, 선수수익이네요. 부채죠, 선수수익. 선수수익 처리하고 차변에는 이자 수익에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차변이 이자 수익, 이자 소멸, 대변이 선수수익, 부채 증가. 자, 입력할까요? 네. 차변에 이자 수익, 수익 소멸 5만 원이고요. 대변이 선수 수익, 부채 5만 원입니다. 네, 요 네 문제 1번부터 4번이요. 요 네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네 문제예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네 문제 모형입니다. 이 네 문제 중에 하나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네 문제를 세트로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믿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소모품 정리 문제네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0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죠.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하고 있는데 미사용분이 10만 원이다. 그럼 그대로 10만 원 자산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전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구입 시에 비용에서 소멸시켜 주는 거죠.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12월 31일 차변에 자산 잡아야죠. 소모품 172번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소모품 B 비용 취소 830번이에요. 소모품 B는 1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정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소모품 정리는 구입 시 소모품 처리한 회사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5번처럼 구입 시 비용 처리한 회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주로 비용 처리한 회사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고, 간혹 뒤집어서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이거는 뭐예요? 사용한 금액을 알려주면 우리가 사용한 금액을 구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자산에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용한 것을. 아마 뒤에 문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다 보면 또 그런 문제를 만날 거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입니다. 6번째 결산사항은 기말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남았다는 거죠.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일까지 안 밝혀지면 과다액은 뭘로 처리하죠? 자비익 처리한다. 그러면 자비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이고, 차변이 현금 과부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자비익 대변부터 입력합니다. 대변의 자비익 3만원. 자연스럽게 차변이 현금 과부적 141번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비익과 현금 과부적.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내역을 보니까 두 건인데요. 우리은행 건은 비곤안에 보니까 내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해정.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해야 되고, 다음 경기은행 장기차입금은 비고를 보니까 내후년 6월 30일에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남은 거죠.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은행 장기차입금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떠올르셔야 돼.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증가시키고 장기차입금인 비유동부채는 감소하는 개정을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은행 거를. 자, 그러면 실제 시험도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유동성 대체 분계 나오면 한 두세 개를 줍니다. 두세 개를 줘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고르시느냐? 결산일 시점에서 2020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상환일이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만 딱딱 체크해서 유동성 대체 분계 하시면 된다. 이때 할 때는요, 은행별로 해야 됩니다. 거래처별로. 왜냐하면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건이겠지만, 만약에 3건 중에 2건이 해당된다 그러면 수정분계 2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은행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장기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시킵니다. 자, 차변의 장기차입금 293번 우리은행 코드 이건 걸어야 돼요. 우리은행 금액은 3천만원 그리고 대변의 부채 증가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으로 검색하니까 하나 나오죠. 코드도 꼭 넣어야 돼요. 그렇죠. 98400 금액은 3천만원 똑같이. 예. 그래서 장기차입금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 증가시키는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수동분계 마지막 문제 8번은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단기 매매증권 2개 회사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부 금액과 기말 평가 금액을 비교해야 돼요. 자, A 회사는 1200원이 장부 금액인데 1000원이니까 한 주당 200원 마이너스입니다. 2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얼마일까요? 금액이 200원 곱하기 1000주는 20만원 아닌가요? 네, 계산을 꼭 정확히 하셔서 20만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거 B회사는 6천원짜리가 5,500원으로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이건 한 주당 500원 하락. 1000주니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0만원. 합치면 마이너스 70만원 한 건으로 분계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은 이 주식 종류별로 분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하라고 말은 없지만 그냥 한 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가야 되죠? 70만원. 자,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 107번 방향키로 뚝뚝뚝 가서 70만원. 차변은 뭘로 기록할까요?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 이렇게 되어 있네. 937입니다. 937 70만원. 네. 네, 결산 정리 분계 문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었는데 유형 상사에서 지금 수동 분계 8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네.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도 5개나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은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자, 1번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그냥 입력해서 이 상품 매출원가 산출하려고 이거 입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될 당기 상각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네, 이것도 그냥 이대로 입력만 해줍니다. 네,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이다.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보충할 게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러 갈까요? 자, 그러면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으셔가지고 12월 31일로 조회해서 외상 매출금부터 잔액을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보시면 643176000입니다. 그러면 6431760까지가
예, 643, 1760까지가 1%죠. 1%는 뒤에 0 2개 지우면 돼요. 곱하기 1%에서 계산해도 좋고요. 바로 2개 지우면서 계산기에 두드려 넣고 이것이 1%예요. 거기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왜 안 보일까요? 대손 충당금 잔액. 없네요. 잔액이.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잔액 없는데요. 맞죠? 예. 차변합계 대변합계 50만 원씩이니까 잔액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다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예, 이런 건 적어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적어야 돼요. 6, 4, 3, 1, 7, 6, 0 외상매출금란에다가 6, 4, 3, 1, 7, 6, 0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 시험지에 이렇게 적을 게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꼭 필요한 것만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여기 있습니다. 잔액이 저만큼이니까 네, 받으러움의 1%를 계산해 볼까요? 네, 받으러움의 1%는 163000입니다. 16만 3천원이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네? 5만원 있습니까? 예, 그걸 빼줍니다. 빼기 5만원. 그러면 11만 3천원을 메모합니다. 이제 받으러움란에다가 11만 3천원 입력할 거다. 네,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또 준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산표는 닫지 마시고 문제를 또 읽습니다. 4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이면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네, 해당 계정이 뭐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부채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 설정할 금액만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열어놨던 시산표를 다시 보시고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 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원 잔액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합계난을 보는 게 아니라 잔액난 보는 거예요.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은 500만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여기에다가 4번에다가도 1,500 싹 뭐 지운다든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500만 할 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나는 500만 원만 입력해야 된다. 이런 거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또 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 자동결산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것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3번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만 그거 가서 계산해보고 나오면 됩니다. 자, 5번은 당기 법인세 추산액이 160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조회해야 돼요. 말이 없지만 뭐를 찾아야 돼요? 선납세금. 자, 그러면 다시 시산표에 가서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니까 당좌자산에서 선납세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게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데 어젠가 오늘 어젠가 네, 우리가 이 대여금 빌려주고 어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우리가 당했었어요. 예, 원천징수 당한 거 여러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었죠. 예,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경우 또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 애납한 경우 예. 그래서 중간 애납은 없었고요. 어제 전표 입력할 때 원천징수 당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그 이자 받으면서
마이너스. 자, 그래서 46,200원을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메모를 합니다. 네. 빼기 46,200원 이렇게 써놔요. 아예 뺀 값을 거기다 계산기로 계산해서 넣어놓으면 돼. 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160만원 빼기 46,200원 해가지고 입력할 금액을 싹 여기다 메모합니다. 1,553,800원. 1,553,8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네, 어디로 가느냐?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반 전표로 간다고요? 예. 결산 자료 입력. 네,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1 엔터 12. 네, 어제 이거 질문하신 분이었어요. 왜 양식이 안 나타나고 이 팝업창이 나오죠? 그랬었는데 그냥 이거 확인 누르는 거예요. 네, 이 창 나오면 확인. 네, 그러면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보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다 입력합니다. 네, 여기 딱 만들어져 있죠. 8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같은 건 좀 잘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다 이용했으면 기능 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하면은 여기에 쫙 계산된 게 나와서 밑에 결산 반영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 소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만 주었으니까 그냥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판매관리비 밑에 쪽에 가면은 건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건물 600, 비품에 차량 운반구 없고 비품에 120. 그러면 영업권 상각은 어디 있느냐? 무형자산이니까 무형고정자산이라고 저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영업권 소프트웨어 2개 있는데 여기 영업권에다가 150만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야죠. 대손 상각비. 예,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영업권 그 위에. 외상매출금란이죠. 대손 상각의 외상매출금란에 아까 메모한 거 6431760. 받으러 업란이 113 플러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야죠. 퇴직금 추계액은 그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약간 위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데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 추가할 거. 네, 뭐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다 입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다 입력하면 얼마가 설정되냐면 기존에 있는 1,000만 원하고 더해져 가지고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500이 돼요.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추가액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만 입력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당 계정 조회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이거 안 알려주더라도 이거 말이 없어도 무조건 조회해야 돼요. 법인세도 무조건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만 원만 입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거는 법인세 153,800원만 입력해야죠. 맨 밑에 있습니다. 법인세. 네. 자, 법인세 입력하기 전에 자, 결산자료 입력. 네, 요거 그대로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자, 12월 31일 선납세금 46,200원.
이거 일반 전표에서 분개해주고 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선납세금 차변에 법인세 따다닥 가가지고 42,500원. 이걸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개를 미리 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겁니다. 대변에 선납세금 42,500원. 아시겠죠? 제가 깜빡했네. 이거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한 결과예요. 결국에는 이걸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을 열었어야 여기 맨 밑에 선납세금이 딱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나타나 있길래 아이고 그걸 입력 안 했구나. 자,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은 입력을 해서 전표를 넣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채점은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알아서 뭐를 입력해요? 1553 800원만 넣어라. 1553 800원만. 그러면 나중에 법인세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눌러서 일반 전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닫으셔도 되고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 눌러보시면 결차 결대가 많이 넘어왔는데 맨 밑에 지금 법인세가 미지급 세금으로 넘어간 게 153만 3만. 아유, 이 금액도 틀렸네 저는. 지금 보시면 46,200원. 여기도 46,200원. 46,200원, 46,200원이 맞고요. 맨 밑에 보시면 법인세가 155만 3,800원인데 이것하고 저기 46,200원 더하면 160만 원 되는 거죠. 또 미지급 세금은 왜 155만 3,800원이 맞느냐? 우리 선납세금 이거 미리 냈잖아요. 46,200원은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세금 미리 낸 거고 우리는 이것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155만 3,800원은 맞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법인세 미지급 세금은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또 이걸 미지급 세금을 또 다시 정산해요.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세무조정 하기 이전에 회계 결산 마쳤을 때의 앞으로 더 내야 될 법인세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매출원가, 대체분계 넘어왔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한 거 넘어왔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2건 넘어왔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도 밑에 넘어왔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으러 충당금과 함께 넘어왔고, 다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은 일반 전표에 와서 넘어왔는가 조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채점할 때 다 조회해 보니까 좀 여유 있으면 와서 넘어왔나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결산자료 입력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에서는 수동결산 1개, 자동결산 1개로 보통 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수동결산 2문제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동결산만 2개 내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상사의 결산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냐? 뭘 조회해보자 하는 연습. 조회하는 연습. 되게 많아요,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하시니까 휴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나머지 시간 50분까지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유형상사의 요 나머지 조회하는 거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